북한 주민들이 약 대신에 양귀비나 필로폰을 찾는다. 노인들, 심지어 어린애들까지도 이 마약이 퍼져 있다. 이런 증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군사학과에 있는 최성준 교수입니다. 저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근무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약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북한에서의 마약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자유 아시아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북한 주민들이 생일이라든지 설 명절 때가 되면은 마약을 선물로 주고받는다. 설이나 생일 같은 날 마약이 없으면 기분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중학생 정도만 돼도 마약을 사용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개 가족 구성원 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제 마약을 하면은 얘들도 접하게 되고 또 별로 이게 터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접할 때는 특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마약인지 모르고 호기심에서 손을 대다가 약간 중독성이 생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올랐던 오경열, 2019년 말에 채직된 김평애 노동당 부부장, 이런 북한의 이제 고위 간부들 자식들이 마약을 했다. 외부에까지 흘러나온 적이 있고요. 또 이제 김정은의 고모부죠. 장석된 같은 경우도 처형받을 당시의 제목 중에 하나가 마약 복용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체로 당 간부들의 마약 사실 같은 거는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지기 때문에 외부에 잘 흘러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어떤 점에서 보면은 주민들보다도 더 접근하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암암리아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얼음 과자 내지는 빙두라 불리는 필로폰이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통상 이제 마약이라고 흔하게 부르지만은 사실 이제 마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아편으로 대표되는 마약 계통이 있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마 계통이 있고 되게 세 가지를 통합해서 마약류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 가장 흔한 마약은 향정신성 의약품 합성 마약 필로폰이 사실 이제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귀비나 대마 같은 거는 재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뽑는 기술은 더 고난도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요. 필로폰은 소규모 실험실만 갖춰도 기술만 있으면은 아주 간단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소규모 실험실에 물, 전기, 기술만 있으면은 화학 방정식만 맞으면은 충분히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필로폰이 북한에 이제 흔히 가장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마초는 역삼이라는 언어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아편은 백도라지 이렇게 하면 자기들끼리 다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북한은 사실은 화폐 경제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정확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훨씬 싸다. 보통 필로폰 기준으로 많이 마약 가격을 따지는데 1g당 미국은 한 44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태국은 한 13달러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450달러. 하나로 하면 한 58만 원이나 6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마약이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의 미국보다 한 10배 정도 비싸게. 그런데 북한에서는 가장 많이 유통되는 북경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1g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잘 발달되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가 싸고 그다음에 또 마약이 우리처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게 아니고 북한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그대로 환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나 서방 세계나 다른 동남아시아 팔리는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마약이 그럼 어떻게 유통되느냐? 북한은 사실은 인터넷이 우리처럼 발달이 돼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전화밖에 안 되는 그런 스마트폰이고요. 온라인이 발달이 안 되니까 그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거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각 지역마다 생산처가 있고요. 생산되면 그거를 중개 도매상들이 도매처로 갖다 놓으면은 도매처에서 소분집이라고 불리는 소매상, 이렇게 해서 소매상이 최종적으로 배분하는 이런 형태로 마약이 유통된다. 주민들은 소분집에 가서 마약을 직접 사거나 아니면 전화로 들어온 거 없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장마당에서도 매대 같은 데서 숨겨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도 이 마약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도 사실은 이제 마약 사용은 불법으로 규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발되면 이제 장기 구금을 당하거나 북한사의 특수성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북한에서 이제 하는 게 우리나라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부에서 맡고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기관은 보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위부는 이제 굉장히 엄격한 데 비해 사회안전부 같은 데는 단간부라든 빼준다거나 뇌물 좀 주면은 빠질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강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 자체도 붕괴된 이런 마당에 마약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료를 전담하는 그런 시설이나 병원 같은 거 이런 거를 갖추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러 정원들을 종합해 볼 때는 우리나라와 같은 나름대로 체계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치료 시설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매스컴 통해서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북한이 약품이 부족하고 의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이제 체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풍 같은 게 걸린다거나 배앓이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약품 대용으로 마약을 쓴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꼭 이제 아편을 먹으면은 이게 원래 각성 효과라든지 진통 효과가 굉장히 크니까 정말 용한 의사다, 용한 약이다. 북한 마약 역사를 이렇게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실상 일제 강점기 때 북한에서 생산되는 필로폰은 야쿠자, 사마페, 마피자까지 이런 국제범죄 조직한테도 인기가 좋습니다. 북한 마약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북한 당국이